한국 남자들은 정말 드라마에서처럼 로맨틱한가요? 제가 몽골로 돌아온 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진실된 무언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야르 채책입니다. 3년 전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서서 일하다 보니 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렸고 어느 날 길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저를 도와준 한국인 의사 한세진 선생님. 그가 건넨 따뜻한 손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배려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또 다른 사람들 마이너스 헌신적인 물리치료사 장도윤 선생님, 저를 딸처럼 품어주신 장병수 아저씨와 김미경 아주머니. 그들이 보여준 정의 문화는 제가 몽골에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제 경험담이 몽골 전역에 방송된 후 몽골 정부의 공식 조사에서 여성 91.3%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경험이 어떻게 한 나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지 저 자신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 남성들의 진정한 모습, 그들의 책임감과 가족의,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어떻게 제 인생을 바꾸고 몽골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감동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바야르 채책이라고 합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29세 여성입니다. 저는 이곳 제3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때로는 그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많습니다.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수도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개발도상국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출퇴근하는 데에만 편도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대중교통은 항상 붐비고 특히 겨울에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일자리가 저와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광산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치셨고 그 이후로는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호하며 작은 식품점을 운영하시지만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채책, 오늘도 수고했어. 이건 내가 만든 수루테 차이야. 마시고 가.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김수석 간호사님이 항상 저에게 몽골 전통 우유차를 건네주십니다. 김수석 간호사님은 15년 전 한국인 의사와 결혼하여 몽골에 정착하신 분입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K-드라마와 K-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국의 의료 시스템, 문화, 사람들의 생활 방식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특히 한국 남자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내 남편도 그렇게 나를 소중히 대해줘서 몽골에 정착했는데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 김수석 간호사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냥 자기 남편이 좋아서 하는 말이겠지. 모든 한국 남자가 다 그럴 리는 없잖아. 아마 한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자기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습니다. 특히 의학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그 안에서 보여주는 최첨단 의료 장비와 시스템은 저희 병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저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12시간 넘게 서서 일해야 했고 그로 인해 제 허리도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리 질환이 유전된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업무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심각한 허리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채책, 너도 좀 쉬어. 그렇게 계속 일하다간 몸이 버티지 못할 거야.
동료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가끔은 부모님의 약값까지 제가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어도 진통제를 먹고 참으며 일했습니다. 2022년 겨울, 울란바토르는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영하 3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 속에서 저는 여전히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12시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갑자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었습니다. 한 발짝도 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길 한복판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쓰러진 채로 눈을 뜨자 한 남성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분명 외국인이었습니다. 아시아인이지만 몽골인은 아니었습니다. I'm a doctor from Korea. Can I help you? 그는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세진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예요. 허리가 아픈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지만 중간중간 한국어도 섞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마디의 몽골어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외국인 남성이 갑자기 접근해서 말을 걸어오니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범죄가 종종 있다는 뉴스를 들어서 더욱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제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합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상태를 살펴본 후 근처에 있는 카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차를 주문해주며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평소에도 이런 통증이 있었나요?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리 질환부터 제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겪는 어려움까지 말이죠. 그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바야르 씨,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전문적인 검사는 아니고 대략적인 상태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동의했고 그는 카페의 조용한 구석에서 간단한 신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리 들어올리기, 허리 굽히기 등 몇 가지 동작을 통해 제 상태를 확인한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의심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움직이는 것도 위험해 보이네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그런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제 아버지도 비슷한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MRI 검사를 받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몽골의 의료보험은 그런 고가의 검사를 모두 커버해주지 않았고 제 수입으로는 부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한세진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화상통화 앱을 열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 교수님? 네, 저 한세진입니다. 지금 몽골에서 한 환자를 만났는데요. 디스크 탈출증이 의심됩니다. 증상을 보니 L4-L로 부위인 것 같은데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그는 한국어로 통화를 시작했고 잠시 후 화면을 제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5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있었고 그는 영어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척추센터의 정성호 교수입니다. 한세진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는데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페에 앉아 한국의 대학병원 교수와 원격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 교수님은 제 증상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고 한세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몇 가지 간단한 신체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은 잠시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눈 후 한세진 선생님이 다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바야르 씨, 정 교수님 의견으로는 디스크 탈출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고 적절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호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일을 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을 쉴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저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한세진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몽골에 온 이유는 의료봉사 때문입니다. 저희 팀이 울란바토르에서 2주간 무료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바야르 씨의 치료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낯선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려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그냥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인데. 한세진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한국에는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이 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의사로서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한세진 선생님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다음 날 자신이 일하는 봉사 클리닉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세진 선생님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 지역사회센터였고 많은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이었고 몇몇 몽골인 통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아, 바야르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한세진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자세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휴대용 초음파 장비로 제 허리 상태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L4-LOV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다행히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방치하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세진 선생님은 제게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이 약은 일주일치입니다. 하루 3번씩 후에 복용하세요. 그리고 이 진통 패치는 통증이 심할 때 붙이시면 됩니다. 그는 모든 약과 치료용품을 무료로 제공해 주었고 다음 주에도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어. 분명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일주일 동안 약을 복용하고 운동을 하니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다시 한세진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친절했습니다. 호전되고 있네요. 하지만 아직 완치된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요. 두 번째 진료 후 한세진 선생님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팀은 다음 주에 몽골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바야르 씨의 치료는 계속되어야 해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연락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그의 진심을 느꼈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한세진 선생님은 자신의 연락처를 주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 진료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세진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화상 통화를 걸어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특별히 제작한 허리보호대와 재활운동 도구들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특수 베개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가족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몽골에서 우연히 만난 환자인데. 한세진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국적이나 인종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모두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바야르 씨가 제 여동생과 나이가 비슷해서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친절일 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그러나 그 의심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세진 선생님은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저와 연락을 유지했고 제 치료 과정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 갑자기 통증이 심해졌을 때 연락했는데도 그는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바야르 씨, 괜찮아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환자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장시간 서 있으면 통증이 있었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세진 선생님과의 정기적인 화상 진료는 계속되었고 그는 제 상태에 대해 항상 걱정했습니다. 바야르 씨, 이대로는 완치가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세진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바야르 씨, 한국에 와서 정식으로 치료받아 보시겠어요? 제가 병원비도 숙소도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권도 없고 비행기도 타본 적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두고 갈 수도 없고 한세진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해보세요. 여권 발급이나 비자 문제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기간 동안의 생활비도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큰 호의였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한세진 선생님이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제 허리를 완치시키기 위해서요. 처음에 부모님은 놀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낯선 나라에 혼자 가는 건 위험해. 그 의사가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에 대해 잘 모르잖아. 어머니도 비슷한 걱정을 하셨지만 동시에 제 건강을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채책의 허리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이대로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처럼 될지도 몰라. 며칠 동안 가족회의가 계속되었고 결국 부모님은 한세진 선생님과 직접 화상통화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연락해 부모님과의 통화를 요청했고 그는 기꺼이 응해주었습니다. 화상통화에서 한세진 선생님은 부모님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병원, 제가 받게 될 치료, 머물 곳, 그리고 모든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 사진도 보여주며 신뢰를 쌓으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야르 씨의 상황이 더 가슴에 와닿았어요.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내 생각에 그는 진심인 것 같다. 채책, 네가 정말 가고 싶다면 가봐도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평생 몽골을 떠나본 적 없는 내가 이런 기회를 갖게 되다니.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고 한세진 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권 발급부터 비자 신청, 비행기 티켓 예약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외국, 그것도 혼자서 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허리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채책, 이건 내 여행 가방이야. 내가 젊었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국에 갔을 때 사용했던 거야. 이제 네가 써. 아버지는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내 저에게 주셨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한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몽골 전통 음식과 간식들을 가방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고향의 맛을 잊지 말거라. 드디어 출발하는 날, 저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친우길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 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한세진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뒤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야르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분들은 제가 일하는 병원의 동료들입니다. 모두 바야르 씨의 치료를 도와줄 분들이에요. 그곳에는 재활의학과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그리고 통역을 도와줄 한국어-몽골어 통역사까지 총 5명이 저를 맞이하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야르 씨. 저는 장도윤이라고 합니다. 물리치료사로 바야르 씨의 재활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저는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갔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드라마에서 보던 그대로였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저희 병원은 서울 강남에 있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고 특히 척추 치료에 특화된 곳입니다. 한세진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가 정말로 저를 도와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MRI, X-ray, 혈액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제 상태를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바야르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L4-L OV 디스크 탈출증이 확인되었어요.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세진 선생님은 제게 자세한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5일, 매일 2시간씩 물리치료를 받고 약물치료와 특수운동요법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바야르 씨의 주치료사는 장도윤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는 우리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물리치료사 중 한 명입니다. 장도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바야르 씨, 완치될 때까지 제 시간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함께 열심히 해봐요. 그날부터 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매일 병원에 통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통역사의 도움과 제가 조금씩 배우는 한국어 덕분에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특히 장도윤 선생님은 저의 치료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리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습니다. 바야르 씨, 오늘은 치료 후에 한국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장도윤 선생님은 치료가 끝난 후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처음 접하는 맛이었지만 대부분 제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몽골 음식과는 많이 다르네요. 하지만 맛있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장도윤 선생님은 그 후로도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몽골 음식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야르 씨, 제가 부족하지만 몽골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버즈라는 만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열정에 감동한 저는 주말에 그를 게스트하우스 부엌으로 초대해 함께 몽골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모든 과정을 배우려 했고 실수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맛이 어때요? 제가 만든 버즈. 엉망인 모양이었지만 정성이 담긴 그의 요리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몽골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 선생님, 정말 맛있어요. 몽골에 있는 식당보다 더 맛있네요. 그는 제 칭찬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치료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니까요. 바야르 씨가 한국에서 외롭지 않게 제가 도울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이곳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물리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바야르 씨, 정말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대로만 계속하면 3개월 안에 큰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도윤 선생님의 격려에 저는 더욱 열심히 재활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제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매일 다양한 운동 방법을 시도했고 때로는 게임처럼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개발한 VR 재활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이건 환자가 게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VR 기기를 쓰고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첨단 의료 기술이었습니다. 장 선생님, 이런 기술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몽골에서는 기본적인 물리치료 장비도 부족한데.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치료 효과는 제한적이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직업적인 의무감으로 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 건강과 행복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한세진 선생님도 정기적으로 제 상태를 체크하며 치료 과정을 조정해 나갔습니다. 그는 바쁜 수술 일정 속에서도 항상 시간을 내어 저를 방문했습니다. 바야르 씨, 지금 진행 중인 치료에 추가로 수중 치료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물속에서의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효과적으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수중 치료가 제 치료 일정에 추가되었고, 일주일에 2번 병원 내 수영장에서 특별한 재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영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치료사들의 배려 덕분에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치료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 다른 의료진들, 같은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직원들까지. 그들 모두 저에게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의무감이나 직업적인 친절을 넘어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야르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장도윤 선생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주말에 서울 시내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명동.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소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적인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5,000년의 역사와 첨단 기술이 함께 있죠. 장도윤 선생님은 각 장소의 역사와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때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들려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고, 저는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장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그냥 환자로서 치료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세진 선생님의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바야르 씨를 알게 되면서 그냥 친구로서 돕고 싶어졌어요. 바야르 씨의 강인함과 긍정적인 모습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계신데 제게 배울 게 뭐가 있으세요? 지식과 기술은 책이나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지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그리고 타인을 향한 진심은 바야르 씨 같은 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저를 동등한 인간으로 심지어 배울 점이 있는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세진 선생님과 장도윤 선생님,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모든 한국인들의 진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저를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고,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뿐이었습니다. 치료 2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큰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제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바야르 씨, 정말 놀라운 회복세예요. 이대로면 예상보다 빨리 완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세진 선생님의 말에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슬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완치가 된다는 것은 곧 몽골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저는 한국 생활에 깊이 적응했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정이 들었습니다. 특히 장도윤 선생님과는 거의 매일을 함께 보내며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치료사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고 때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는 가이드였으며 무엇보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바야르 씨, 사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날 치료가 끝난 후 장도윤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바야르 씨를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초대해도 될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인의 가정에 초대받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괜찮을까요? 제가 신뢰되는 행동을 할까봐 걱정돼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몽골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게 주말에 저는 장도윤 선생님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고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야르 씨,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장도윤 선생님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부드러운 눈매와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도윤의 어머니 김미경이에요. 도윤이가 바야르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의 아버지 장병수 씨는 은퇴한 소방관이었습니다. 58세의 그는 강인한 체격에 온화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야르 씨. 여기는 이제 당신의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그들은 저를 마치 오랜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김미경 여사는 직접 준비한 한국 전통 음식들을 대접해 주었고 장병수 씨는 제 몽골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몽골은 정말 넓은 초원과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하죠?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들 가족의 따뜻함에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저를 위해 몽골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을 배워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발음이 맞나요? 장병수 씨의 서툰 몽골어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몽골어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네, 완벽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인터넷으로 조금씩 배웠어요. 우리 집에 몽골 손님이 오신다니 기본적인 인사는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식사 후 김미경 여사는 저를 거실로 데려가 가족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도윤 선생님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어요. 5살 때는 다친 새를 데려와 치료해준 적도 있었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장도윤 선생님이 왜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보여주는 사랑과 배려가 그대로 아들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 장병수 씨가 저에게 한 제안이었습니다. 바야르 씨, 이제 치료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몽골로 돌아가서 다시 병원에서 일할 예정이에요. 혹시 조금 더 한국에 머물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 집에는 비어있는 방이 하나 있어요. 도윤이 누나가 결혼하고 나간 후로 그대로 비어있거든요. 바야르 씨가 원하신다면 우리 집에서 지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에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 만난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데. 장도윤 선생님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바야르 씨,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당신을 정말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가족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몽골에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에서 더 오랫동안 지내는 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가족이 저에게 보여준 따뜻함과 진심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을 나오면서 저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제2의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병수 씨 가족의 제안을 받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그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먼저 몽골에 있는 부모님과 상의했고 놀랍게도 부모님은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채책,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단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너를 가족처럼 대해준다니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야. 그렇게 저는 병원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와 장병수 씨 가족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특별히 방을 꾸며놓았습니다. 깨끗한 침구와 책상, 그리고 벽에는 몽골의 풍경 사진까지 걸어두었습니다. 바야르 씨가 고향을 그리워할까봐 인터넷에서 몽골 사진을 찾아서 인쇄했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김미경 여사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이 저를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홈스테이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한국 가정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김미경 여사가 준비한 따뜻한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바야르 씨, 한국어 배우고 싶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김미경 여사는 매일 아침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부터 일상 대화까지 그녀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저는 빠르게 한국어를 습득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야르입니다. 몽골에서 왔어요. 제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되자 가족 모두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특히 장병수 씨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만큼 그도 몽골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 딸이 몽골어를 쓰는데 내가 그 언어를 모른다면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어? 그가 저를 딸이라고 부른 것은 제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외에 누구에게도 그런 호칭으로 불리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병수 씨 가족과 지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에는 함께 송편을 만들고 설날에는 세배를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미경 여사는 한국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장병수 씨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민족은 항상 단결하여 그것을 이겨냈죠.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과 몽골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부터 두 나라는 교류가 있었고 비슷한 문화적 요소도 많았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한편 장도윤 선생님은 여전히 저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으로서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도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다양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바야르 씨, 이번 주말에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광장시장은 100년이 넘은 역사적인 시장이에요. 그와 함께한 시장 구경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길거리 음식은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이건 호떡이라고 해요. 안에 설탕과 견과류가 들어있는 달콤한 빵이죠. 바야르 씨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그의 추천으로 맛본 호떡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몽골의 전통빵과는 다른 맛이었지만 그 달콤함과 바삭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점점 더 깊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었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여전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바야르 씨, 왜 항상 신발을 신고 있으려고 하세요? 집에서는 편하게 있으셔도 돼요. 김미경 여사의 질문에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몽골에서는 바닥이 차가워서 신발을 신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겨울에는요. 아, 그렇군요. 문화마다 다르네요. 한국에서는 집안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바야르 씨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런 작은 문화적 차이들은 오히려 우리의 대화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특히 장병수 씨는 몽골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몽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찾아보고 때로는 저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야르 씨, 나담 축제에 대해 들었어요. 정말 말타기, 활쏘기, 씨름을 하는 축제인가요? 저는 기쁘게 몽골의 전통 축제인 나담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그는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나담 축제 때 몽골에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가족 모두 몽골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의 제안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들이 저의 문화를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저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 이런 가치들이 한국 문화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개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바야르 씨, 축하합니다.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이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이 활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세진 선생님의 말에 저는 기쁨과 동시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완치되었다는 것은 기뻤지만 그것은 곧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몽골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한세진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작점이었을 뿐이에요. 실제로 바야르 씨의 회복을 이끈 것은 바로 바야르 씨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윤 선생님의 헌신적인 치료도요. 장도윤 선생님은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초기 재활 과정,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보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몽골로 돌아가실 계획인가요? 한세진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지만 그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더 한국에 머물려고 합니다. 장병수 아저씨 가족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저도 그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해요. 그리고 한국어를 더 배우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한세진 선생님은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바야르 씨가 한국에서 행복하다니 저도 기쁘네요. 저는 이미 몽골에 있는 부모님과 이 결정에 대해 상의했고 그분들도 저의 행복을 위해 지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리울 것이고 때때로 고향이 그리울 때도 있겠지만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장병수 씨 가족은 제가 더 오래 머물기로 했다는 소식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특히 김미경 여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정말 기뻐요, 바야르.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 행복해요. 장병수 씨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딸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 기쁘네. 앞으로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자. 장도윤 선생님도 제 결정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료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더 오래 머물기로 결정한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어 공부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4시간씩 열심히 공부한 결과 3개월 만에 기초적인 한국어 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바야르 씨, 한국어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네요. 이제 거의 통역 없이도 대화할 수 있어요. 장도윤 선생님의 칭찬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몽골과 한국 사이의 문화교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서울의 한 다문화센터에서 몽골 문화를 소개하는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넓은 초원과 맑은 하늘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민족이에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몽골 문화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바야르 씨, 정말 몽골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어요. 혹시 우리 센터에서 몽골어 강좌를 개설하면 강사로 활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문화센터 관계자의 제안에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한국인들에게 몽골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열정과 이해에 힘입어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몽골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언젠가 꼭 몽골을 방문해보고 싶어요. 학생들의 이런 반응은 저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제가 두 나라 사이의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몽골어 강좌가 인기를 얻으면서 저는 점차 한국-몽골 문화교류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때로는 몽골 관련 행사의 자문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몽골학과를 신설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에게 몽골어와 몽골 문화를 가르치는 강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바야르 씨, 당신의 경험과 열정이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식 교수는 아니지만 특별 강사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안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강사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는 그저 간호조무사였던 제가 한국에서는 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한국인 의사의 친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대학 강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한 기회에 몽골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해외에서 성공한 몽골인이라는 주제로 저를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책 씨,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몽골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의 경험과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는 화상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문화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진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한국 남성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죠.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정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인터뷰는 몽골 전국에 방영되었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몽골 여성들이 저에게 연락해 한국과 한국 남성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야르 씨, 당신의 인터뷰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한국 남성들이 정말 그렇게 책임감 있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나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면서 저는 몽골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전문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작은 한국어 문화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몇 명의 친구들에게만 가르쳤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어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예요. 문법 구조가 몽골어와 비슷한 점도 있어서 몽골 사람들이 배우기 좋은 언어입니다. 제 수업에서는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예절,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한국 사람들의 진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책임감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 대해 많이 언급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몽골 여성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고 한국 남성 열풍이라고 할 만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몽골 정부에서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몽골의 여성가족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몽골 간의 결혼과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고 제게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야르 씨, 최근 몽골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청에 응해 인터뷰를 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몽골 정부의 공식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여성 1만 명 중 91.3%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책임감, 가족 중심적 사고, 여성에 대한 존중, 성실함, 그리고 진정성 등이 꼽혔습니다. 이는 제가 항상 강조해온 한국 남성들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저는 더 많은 몽골 여성들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희망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런 한국 남성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는 한국-몽골 커플들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양국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죠.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한국-몽골 커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과 몽골 사이의 문화교류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의 강의, 문화교실 운영, 그리고 다양한 강연 활동을 통해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에서 찾은 제2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병수 씨와 김미경 여사는 여전히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장도윤 선생님은 이제 친오빠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몽골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화상통화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그 그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2개의 고향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바야르 선생님,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셨을 것 같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몽골 병원에서 12시간씩 일하며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모르고 살았을 거라는 점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문화교류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저를 도와준 한 한국인 의사의 친절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한국어를 가르치며 한몽 커플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어섭니다. 진심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정은 사람을 바꿉니다. 한국 남성들의 따뜻한 진심은 지금 몽골 여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동의 중심에서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과 문화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함과 정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를 넘어 한국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책임감, 성실함, 가족에 대한 사랑, 타인을 향한 배려. 이런 가치들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몽골을 방문하게 되신다면 제 문화교실을 찾아주세요. 따뜻한 차와 함께 한국과 몽골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